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R의 공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캡처를 했습니다마는 R의 공포 덮친 미 증시 폭락. 자, 이 R이라고 하는 게 뭐냐? 리세션의 첫 자입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죠.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2분기 연속 6달, 1분기라고 하는 게 석 달씩이잖아요. 6달 동안 계속해서 GDP가 감소를 한다. 이러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것을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미국 언론들은 recession war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recession fear, panic of recession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R의 공포라고 하는 걸로 거의 통일된 느낌입니다. 이 R의 공포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8월 14일 날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아야 해요. 그런데 8월 14일 날 뭐 한순간이긴 하지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단기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장기 금리 10년물을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요. 10년 만기 국채지요. 그것의 수익률이 연 1.619%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국채 2년짜리 만기가 연 1.628%였어요. 그래서 이 단기 국채의 금리가 장기 국채의 금리보다도 더 높아졌다. 장기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 매우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에서 보라색 선이 있고 주황색 선이 있잖아요. 이 주황색 선은 10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입니다. 보라색 선은 2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을 금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수익률을 뭐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근데 쭉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높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 국채, 즉 10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이 단기 국채 2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보다 높다. 대부분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주황색이 보라색 밑으로 떨어졌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도 떨어졌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야. 이렇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징조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만 아니고 한국의 국제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고 까만색 선이 있잖아요. 파란색 선은 10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입니다. 까만색 선은 3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이죠. 파란색이 까만색보다 늘 위에 있잖아요. 즉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늘 위에 있다. 그런데 8월 16일을 보시면요. 이 두 개가 매우 근접해 있어요. 파란색이 1.172까지 있고 까만색이 1.095까지 있어서 두 개가 거의 근접했다. 이것은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올지도 몰라.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장단기 수익률이 뒤집힌다라고 해서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 호들갑들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는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과 금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왜 그러면 단기 국채 수익률은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을까? 그것은 단기 국채의 가격이 장기 국채의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두 가지 종류의 국채가 있습니다. 만기 2년짜리가 있고요. 만기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국채를 손에 넣기 위해서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둘 다 100달러를 줍니다. 하나는 2년 후에 1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고 하나는 10년 후에 1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2년 후에 100달러 돌려받을 그 채권 A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써내실 수 있으세요? 한 90달러 정도는 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80달러? 자, 그렇다면 10년 후에 100달러를 돌려받을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써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더 낮은 값을 써내게 될 겁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똑같다면 만기가 짧은 국채의 가격이 만기가 긴 것의 국채보다도 값이 비싸고요. 왜냐하면 길게 기다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지루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단기 국채 A의 가격은 장기 국채 B의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형성이 된다. 그런데 돌려받는 거는 어때요? 돌려받는 금액은 서로 같잖아요?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때요? 똑같은 돈을 돌려받는데 하나는 비싼 값을 냈고 하나는 싼 값을 냈죠? 그러면 수익률은 당연히 비싼 값을 낸 그 채권의 수익률이 낮고 싸게 손에 넣은 그 채권의 수익률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A의 수익률, 즉 단기 국채 수익률이 B의 수익률,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도 낮다. 또는 장기 국채 B의 수익률이 단기 국채 A의 수익률보다도 높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볼까요? 만약에 3년 후쯤에 굉장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기업들도 망할 것 같고 생산도 줄어들고 실업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채권을 살려고 해요. 2년짜리 채권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년짜리 채권을 사서 그것을 2년 후에 100달러를 돌려받는데 돌려받더라도 그 돈을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주식을 사봐도 주식값이 떨어질 것이고 뭐 금리도 낮을 것이고 돈을 떼일 가능성도 높고 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3년 후에 100달러를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채가 있습니다. 이것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어요? 불황이 예견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불황이 예견될 때는 3년 후 또는 5년 후에 정해진 금액을 100% 보장해주는 그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채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입찰할 때 또는 시장에서 써낼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장기 국채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돌려받는 돈은 똑같은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불황이 예견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안전자산인 국채의, 특히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을 비싼 값에 샀으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장기 국채의 수익률, B의 수익률, 그것이 떨어지다가 A의 수익률, 즉 단기 국채의 수익률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더 떨어진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의 공포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장단기 금리, 장단기 국고채의 수익률이 역전된 것이 5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의 그림, 여기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5개가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역전된 거예요. 여기서 이 주황색 이 그래프는 장기채 수익률에서 단기채 수익률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0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도 더 낮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5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2년 후에 불황이 닥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978년 8월부터 이 금리 수익률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1980년 1월 달에 불황이 왔고요. 80년에 역전이 시작이 됐는데 81년 7월부터 불황이 왔고 또 88년 역전이 있었는데 90년 7월부터 불황이 왔고 뭐 이렇습니다. 2005년 가장 최근은 2005년 12월에 역전이 됐는데 2017년 12월부터 소위 그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것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내일 뭐가 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시차가 있죠. 그래서 1980년에는 17개월의 시차가 있었고 10개월, 19개월, 13개월, 24개월 이런 시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온다는 건 아니지만 한 2년쯤 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대비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2년 후에 무슨 리세션이 온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리세션이 왔습니다. 이미 리세션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OECD에서 발표를 한 건데 2019년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거든요. 대부분 나라들이 보면 이렇게 플러스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마이너스 0.34%, 한국은 이 성장률이 발표된 22개 나라 중에 가장 꼴찌예요. 참나. 벌써 그러니까 한국은 이 리세션이 온 거죠.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그래프는 1963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또 이 초록색으로 된 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입니다. 한국은요, 이 1980년과 1998년 두 해를 제외하면 이 두 해는 뭐냐면 1980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그 해잖아요. 그때. 또 1998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환위기 당시. 이때를 빼고 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뭐 거의 비슷해지더니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죠.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못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까지 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온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나마 수출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아래 공포라고 말을 할 만하다.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변화에는 기회가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산 가격의 예상되는 추세입니다. 어떤 것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사놓으면 돈 벌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값이 떨어질 것은 지금 사놓는다면 오히려 돈을 잃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의 가격이 오르고 어떤 것의 가격이 내릴까? 여기 보시면 자산의 성격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산업, 생산, 원료, 원유, 구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 생산이 줄어드니까 이런 원유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떨어진다. 반면에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자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딘가에는 묻어둬야겠다. 안전한 게 어디냐? 불황 때 값이 올라가는 게 뭐냐? 네. 이게 미국 달러, 일본 엔, 또 국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채권 말이죠. 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불황에 가면 그 채권 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또 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값이 이렇게 오른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보면 값은
아마 하방 압력을 세게 받을 겁니다. 하락 압력을. 하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네마다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데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자, 그래서 불황, 리세션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 거기에서도 값이 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면 뭐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전체로 놓고 본다면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닥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현명하게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